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보이게 만들기도 하죠. 나이 들어 더 깊어지고 품격 있어야 할 나이에 오히려 추해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예전엔 멋지고 존경받던 분이었는데 요즘 들어 말투가 날카로워졌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자랑과 남 비난으로 대화를 채워 주변에서 하나둘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건 바로 행동과 태도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나이를 핑계로 예민해지고 있진 않은지,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품격은 말과 행동에서 스며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직위나 재산보다 그 품격과 여유를 먼저 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나이 들어 더 추잡해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세 가지 행동과 이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행동은 끊임없는 불평과 부정적 언어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으러 오신 65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가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만나기가 힘들어요. 항상 세상 욕, 정치 욕, 젊은 세대 비난만 하시니까. 김 선생님은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건데 왜 애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면서 점차 깨닫게 되셨죠.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턴센 교수는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전전두피질 기능이 약해지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부정적 정보에 더 민감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생물학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불평이 늘어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평과 부정적 언어가 나이 들어 더 추잡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젊을 때는 패기나 정의감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나이가 들면 고집이나 투덜거림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이 든 사람에게 기대하는 포용력이나 여유로움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 중 70대 박 여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파트 분여회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었는데 점점 모임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매번 모임에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젊은 것들은 예의도 없고 이런 말로 시작해서 1시간 내내 불평만 늘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다들 맞장구를 쳐줬지만 점점 지쳐갔던 거죠. 박 여사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걱정되는 일들이 많고 젊은 세대에 대한 우려도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버드 의대의 정신건강의학과 로버트 월딩거 교수의 75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질이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의 핵심은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밝혔죠. 즉, 부정적 언어가 습관이 되면 소중한 관계들을 하나둘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30일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했다면 긍정적인 말을 3번 하는 겁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 정치가 엉망이야라는 말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 손자가 건강해서 다행이야.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아침에 본 꽃이 예뻤어.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셨습니다. 둘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뇌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됩니다. 박 여사님의 경우 처음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셨지만 계속 시도하신 결과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났다. 맛있는 아침 식사를 했다.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셋째, 왜보다 어떻게 해? 집중해 보세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하는 식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고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진정한 존경을 받습니다. 불평 대신 지혜를, 비난 대신 격려를 건네는 어른이 되신다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찾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행동은 과시와 자랑으로 가득한 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죠. 몇 년 전 상담받으러 오신 58세 이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성공한 사업가로서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식사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친구들을 소개해드려도 항상 자랑 얘기만 하시니까 다들 불편해해요. 이 사장님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과시욕구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인정받을 기회가 적어지면 더욱 그런 욕구가 생기죠. UCLA의 심리학자 셸든 코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자존감을 유지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과거의 성취로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제가 상담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62세 최 교수님의 경우였는데 동창회에 나가면 항상 자신의 논문이 얼마나 인용되는지 어떤 상을 받았는지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단하다며 박수를 쳐주던 동창들도 점점 시큰둥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최 교수님만 모른 채 따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최 교수님은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자랑스러워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불편해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데일 밀러 교수는 과시의 역설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과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존경받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첫째, 과시는 불안감의 표현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진정 자신감 있는 사람은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둘째, 나이 든 사람의 과시는 철없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젊을 때는 패기로 보였던 것이 나이가 들면 유치해 보이는 거죠. 셋째, 듣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들으며 상대방은 위축되고 불쾌해집니다. 이 사장님의 경우 상담을 통해 점차 깨닫게 되셨습니다. 아, 내가 성공 자랑을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허영심 많은 사람으로 보는구나.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이 사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젊을 때는 성취가 목표였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인정이 목표가 됐나 봅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네요. 정말 깊은 통찰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겸손한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대신에 운이 좋아서 이런 기회를 얻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장님의 경우 우리 회사가 성장한 건 정말 좋은 직원들과 고객들 덕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꾸셨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상대방 중심의 대화를 해보세요.
최 교수님의 경우 자신의 연구 자랑 대신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 일이 참 의미 있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동창들이 오히려 최 교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좋아요. 라며 찾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셋째, 경험의 지혜를 나누세요. 성취를 자랑하는 대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이나 실패담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공을 했다가 아니라 이런 실수를 통해 배웠다. 젊은 분들은 이런 점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사장님은 6개월 후 다시 상담실을 찾아오셨는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셨습니다. 상담사님 신기해요. 자랑을 그만두고 나니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더 대단하게 봐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 내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과시가 아니라 겸손함, 자랑이 아니라 배려심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성취들은 정말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도 멀어지는 어른이 될 수도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행동은 과도한 간섭과 훈계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많은 중장년 분들이 가장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거예요. 동시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행동이기도 하죠. 지난달 상담받으러 오신 67세 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사님은 3명의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큰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다 큰 어른이에요.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숨이 막혀요. 한 여사님은 너무 충격을 받으셨죠. 내가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데 애들이 왜 이렇게 받아들일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겪으시는 고민입니다. 평생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일대 심리학과의 데니얼 시겔 교수는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말이죠. 어릴 때는 보호자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동반자나 조언자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60세 김아버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김아버님은 35세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매일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사업을 해? 안정적인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아들은 점점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고 김아버님은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에 상담실을 찾아오셨죠. 상담에서 김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게 최고거든요. 아들이 실패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말인데 이런 행동의 심리적 배경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족치료사 머레이 보웬이 개발한 가족체계 이론에 따르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통제의 착각입니다. 평생 자녀를 보호해온 부모는 여전히 자신이 자녀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둘째, 자기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부모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은 듯한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훈계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어른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간섭을 받은 성인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거리감을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사랑의 마음에서 하는 간섭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거죠. 한 여사님의 경우 상담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왜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저항이 있으셨지만 점차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상담 장면이 있었어요. 한 여사님, 그럼 내 경험은 아무 소용없다는 말인가요? 저 경험은 소중하지만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강요하면 저항받지만 나눔으로 접근하면 받아들여져요. 이 대화 후에 한 여사님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한 여사님은 이후 자녀들과의 대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너는 이래야 한다 대신 엄마 경험으로는 이런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런 선택을 하니? 그 대신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 듣고 싶어. 이런 식으로 변화하신 거죠. 6개월 후 한 여사님은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상담사님, 신기해요. 제가 덜 말할수록 아이들이 더 많이 이야기해요. 요즘은 아이들이 먼저 전화해서 고민 상담을 해달라고 해요. 김아버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업하는 아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 아빠는 걱정이 되지만 내가 선택한 거라면 응원할게.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 이렇게 접근하신 거죠. 놀랍게도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더 많은 상의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아빠, 사업이 어려울 때 어떻게 버텼어요? 아빠의 지혜를 빌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너는 이래야 한다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틀렸어 대신 다른 관점도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둘째, 감정을 먼저 인정해 보세요.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말이야.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먼저 표현하고 나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 당신이 성인이니까 스스로 판단해. 이런 표현들이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더 많은 통제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입니다. 자녀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어른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나이 들수록 더 추잡해 보이는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부정적 언어, 과시와 자랑으로 가득한 대화, 그리고 과도한 간섭과 훈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대한 걱정, 자신에 대한 자부심, 가족에 대한 사랑, 모두 소중한 감정들이에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자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은 돈을 더 벌지 못한 것도 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도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잘 가꾸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변화해 보세요. 불평 대신 감사를, 자랑 대신 경청을, 간섭 대신 신뢰를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보실 일이 있어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존중한다. 단 3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일단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이에 뭘 바꿔? 이미 늦었어. 하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70세에 처음으로 자녀들과 진정한 소통을 시작한 아버님, 65세에 평생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어머님, 60세에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할아버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해드려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재산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런 품격이 이미 있어요. 다만 가끔 먼지가 쌓여서 잘 안 보일 뿐이죠. 오늘 이야기가 그 먼지를 털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시작해 보실 건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나이 듦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멋진 어른이 되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